11마리 죽였는데 고작 집행유예? 대한민국 법의 어이없는 현실. 20대 남성이 입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감옥에는 안 가고 그냥 사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11마리의 생명을 빼앗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남성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이 남자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터넷으로 동물들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이유는 아주 그럴듯해요. 집에 강아지 친구를 만들어주겠다. 키우던 고양이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실제로 이 동물들을 기다린 건 따뜻한 집도 사랑받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들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학대당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죽음을 당한 뒤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남성의 치밀한 계획성입니다. 공식 보호기관은 피하고 이 개인 입양 있잖아요. 이 개인 입양만 노렸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끼리 하는 입양이 관리나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에게 잘 안기고 온순한 동물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한 동물 구조자가 입양을 보낸 강아지의 상태를 계속 묻고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처음에는 잃어버렸다. 이따위로 둘러대더니 결국 집에 찾아가서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실토했다고 해요. 이게 알려지자 다른 피해자들 제보도 계속 쏟아졌죠. 당연히 인터넷은 막 난리가 났거든요. 11마리를 죽이고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 법원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러면서 분노가 그때 완전 폭발했었어요. 그렇다면 법원은 왜 이런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걸까?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까? 사실 이 변호사들은 판결에 대해서 굳이 막 심한 비판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룰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뜯어보면 황당해요.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1마리의 동물을 연쇄적으로 죽였으면 아니 일반인들이 보통 초범이라고 보지는 않을 텐데 재판부는 이를 보고 초범이니까 선처를 해준 거예요. 아니 물론 전과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초범은 맞는데 이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서 집행유예에 선처를 받았다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남성이 낸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믿어준 것 같은데 이거 아세요? 경찰 조사 도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학대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양을 보낸 분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읽은 반성문에서 진심은커녕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밖에 느끼지 못했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선처를 받았고 이 판결은 어디선가 동물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도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게 됐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데는 너무나도 약한 처벌 규정도 한몫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잔혹하게 죽여도 최고 형량이 고작 징역 3년입니다. 이번 사건의 검찰 구형도 겨우 3년이었고 판결은 그 절반에다가 집행유예까지 붙었죠. 규정도 약하고 판결은 그거보다 더 약하고 아니 정말 이런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동물들의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처참히 희생됐는데 가해자가 감옥도 안 가고 버젓이 사회로 나온다면 과연 납득이 되시겠어요?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죄책감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입원까지 하신 분들도 계세요.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폭력행위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이들도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동물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추악한 이론을 실험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동물학대 행위, 특히 이 잔혹한 학대의 경우에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첫 번째, 법정형을 더 높여야 돼요. 미국에서는 동물학대가 징역 7년에서 심하면 10년까지도 선고가 되고 영국도 최대 5년까지 처벌을 하면서 동물 소유도 함께 금지해버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징역 3년을 넘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3년이라는 처벌의 상한선과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보면 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처벌 규정상 최대 3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사건처럼 잔혹할 경우 아예 집행유예가 재판부에게 고려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입양 과정도 좀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절반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을 이 철저하게 좀 시행을 해서 국가에서 숫자로 잡히지 않는 동물들이 위험한 곳으로 입양되어 학대를 당하는 일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개인 입양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 개인 입양이든 시설 입양이든 생후 2달 이상의 동물은 무조건 등록을 하게 만들고 입양도 그 이후에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법은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이제 법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봐요. 저도 변호사로서 동물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동물을 위한 그리고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온갖 얘기들을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법사 강성신 변호사였습니다.